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럽 부흥개발은행 근무 시절 2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도 공무원 연금을 매년 4천만 원씩 받고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누릴 건 다 누린 기득권 장관, 윤석열 정부가 과연 연금 개혁을 국민 공감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PPT 한번 보시죠. 67년생 장관의 상황과 동일한 조건으로 국민연금 받는 경우 수급액을 계산해봤습니다. 조규용 장관 공무원 연금으로서는 51세부터 월 수령액 344만 원, 85세까지는 14억을 수령하는데요. 같은 컨디션으로 국민연금을 받는다. 그러면 64세부터 월 20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생인 경우에는 같은 컨디션에서요. 만 65세 월 124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은 최대로 국민연금을 납부한다는 조건 하에서 연금공단에서 공식 산출한 결과를 답변받은 겁니다. 국민연금 앞으로 개혁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이 2000년생의 124만 원보다는 앞으로 더 적게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면 과연 국민연금으로 생계 유지가 가능할 것이냐. 개혁 시 이 상황이 악화될 거에 대한 우려가 국민적으로 있습니다. 이사장님, 본인은 공무원연금 수혜자신가요? 예, 맞습니다. 예. 윤석열 정권의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국민연금 이사장 모두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 기득권 수혜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연 국민 공감 가지고 개혁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방안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특별한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여하튼 이제 국민연금 개혁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개혁을 하는 방향은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면서도 재정의 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그런 세대 간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사회적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법론이 중요할 텐데요, 이사장님. 소득 재분배 기능 그리고 소득 비례 기능 어느 방향에 방점이 있으시죠? 개인의 소신도 말씀 주시죠. 저는 국민연금은 소득 비례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국민연금은 소득 비례에 중점을 더 많이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혁을 하게 되면 보험료 증가가 어쩔 수 없는 수순일 텐데요. 청년들에게 내는 만큼 충분한 연금 보상이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내가 부은 만큼 과연 돌려받을 수 있냐? 고령층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신이 있는데 한 말씀 청년 세대들한테 하신다면요? 저도 이번에 그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세대가 국민연금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국가가 자신의 미래 연금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두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만큼 세대 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겠죠. 예,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연금 개혁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사용자, 즉 고용주들의 저항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저항감을 해소할 만한 방안이나 전략이 있으신가요? 구체적인 것을 저한테 답변하면 제가 적답을 드릴 수는 어렵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 문제는 지역가입자도 마찬가지로 보험료 부담이 올라가는 데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고 또 사업장의 그 고용주도 마찬가지로 그 보험료이 올라가는 데에 대한 그런 그 부담감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해 당사자가 각자 조금씩 양보하면서 부담률을 높여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지금까지 답변하신 것 중에 소득 비례 외에는 구체성이 하나도 없으시고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계십니다. 이러면 국정감사로서의 의미가 좀 취지가 무색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본인 소신 갖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4월까지 국회 연금투기가 운영 예정인데요. 그 전에 지금 재정 추계와 함께 계산위원회도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미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요. 앞으로의 일정과 타임라인 어떻게 갖고 국회에 보고서 제출하실 예정인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복지부가 중심이 되고 저희 연금공단은 이런 그 개혁의 논의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기관입니다. 구체적인 계약만 말씀해 주시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3월 재정계산이 되면 내년 10월까지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할 것으로 하는 그런 내년 일정으로. 4월까지 국회에서의 위원회가 만료가 되는데 그 전에 어떤 역할을 정부에서 하실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뭐 복지부 담당을 하는 정책기관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 못하시면은 그만큼 개혁 추진의 의지가 약하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그 상정 가능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실행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구원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아직까지 부분에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검토 단계라는 말이 별로 구체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연금의 출산 크레딧 제도 있잖아요, 이사장님. 우리 올해 상반기 출생률 0.75, 세계 최저입니다. 이제는 첫째 아이부터 크레딧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당연히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까지 개혁에서 포함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의원님 뭐 안에 그 출산 크레딧에 대해서 확대하는 부분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들립니다, 이사장님. 자, 저는 마이크를 정확하게 대고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출산 크레딧 확대 부분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예, 첫째까지 포함하는 크레딧 뭐 저는 강화에 대해서 힘써주시길 연금제도 부탁드립니다. 이사장 입장에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예,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대명 원장님, 현장 혼란이 여전히 심각하고요. 사업 총괄 관리 책임자로서 다시 한번 국민께 사죄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네.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전문기관 입장에서 국민과 사용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건 분명한 일이고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드립니다. 예, 10월 5일 기준으로 처리율을 확인해 봤는데요. 여전히 처리율이 행복이음 30%. 매우 심각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은 10월 달까지 해결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책임지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 지금 한 달간 오류 나면서 10만 건이 오류 등록되고 시스템 오류가 6만 건이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10월까지 처리 가능한 거 확실합니까? 지금 사업자도 그렇게 약속을 했고 장관께서도 공언을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10월 중에 이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발자들이 좀 더 확보가 돼서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개발자를 인재 확보하겠다고 하시면 10월까지 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데요. 너무 무책임한 대안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드리면 그 9월 말 이후 10월 현재까지 61명의 개발자가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그 컨소시엄 내부 혹은 그 외부에서 개발 인력을 구해서 충원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정상적으로 많은 기능이 작동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의 10월까지 처리 약속을 못 지키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개발자 사업자들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고 그걸 어떻게 또 잘 견인해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 정보원도 사업자들이 좀 더 그 체계적으로 인력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월에서 개발자 핑계대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네네. 대해서 정부에서는 좀 더 책임지고 대형 사고 빠르게 막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